참여하라 단어 스캠. 안녕하세요. 면접배워 면접과 배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면접관이 정말 러블리하게 바라볼 수 있는, 면접관이 정말 좋아하고 뽑을 수밖에 없게 표현하는 마무리 답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합격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필살기를 먼저 던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주구장창 외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필살기의 구성 요소는 유사 경험 내, 성공 경험 내, 인사이트라고 그랬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사 경험은 이 경험, 난 경험이 없는데 경험 어쩌라는 거야, 이제 그걸 돌파하는 분들이 한두 번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유사 경험 오케이. 성공 경험도 성공 경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성공 경험의 기준들을 통해서 그래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인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인사이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인사이트의 역할은 내 경험이 진짜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방법이면서도 이 경험이 다시 반복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그냥 우연히 이 경험을 했구나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는 이 경험 이후에 여기서 뭔가를 배우고 그걸 가지고 우리 회사 와서도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자소서에서부터 녹여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자소서 준비가 면접 준비와 같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면접에서 할 말을 자소서에 먼저 써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자, 오늘은요, 우리 리펜분의, 아주 훌륭한 리펜분의 사례 하나를 한번 난도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가 어떻게 인사이트까지 연결시킨 건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자소서는 어떤지, 여러분의 면접 답변은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면접관이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표현 방법 첫 번째는요, 1차 성과에 따른 2차 성과를 말하는 거예요. 1차 성과는 뭐고 2차 성과는 뭐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성공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1차 성과입니다. 뭐 어디서 매출을 냈거나, 이전에 없었던 걸 만들어 봤거나, 누구보다 이걸 좀 더 잘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1차 성과죠. 결국은 이 성과가 있을 때 여러분의 경험은 필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성과는 뭐냐면, 이거를 했더니 덤으로 이것까지 얻게 됐어, 또는 이거를 했더니 계약이 연장됐어, 이거를 했더니 다시 수주가 됐어, 이거를 했더니 어디 합격했어, 이렇게 이 성과의 사이드 이펙트로 더 많은 성과, 더 큰 성과로 연결됐던 경험을 뒤에 한 줄 쑥 적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시크한 거지. 자, 그래서 1차 성과와 2차 성과는요, 연결이 뭔가 되는 겁니다. 1차 성과를 통해서 2차 성과까지 가게 된 우리 리펜님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공기업에 지원하신 리펜분이세요. 공기업이니까 사무, 행정 이런 직무였거든요. 자, 이분의 필살기 경험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부터 볼까요? 30년치 문서 정리로 낭비 시간 90% 이상 감축. 자, 이런 경험 여러분 거의 다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어떤 인턴을 했거나 알바를 했거나 사무보조를 했거나 뭘 했든 이런 비슷한 경험도 거의 다 있잖아요, 그죠? 자, 이분이 이 평범한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렸는지 필살기 원리 입각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평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 하는 것에서 경쟁력이 갖춰진다. 여기 왔습니다. 과거 소고에 방치된 30년치 주택 관련 문서를 시간 및 용도별로 정리해 효율적 업무처를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분의 경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공기업으로서 뭔가 일을 꼼꼼하게 잘할 것 같죠? 어떤 단어에서 그게 느껴져요? 방치됐던 30년간 주택 관련 서류, 이걸 다 정리를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것만 딱 들어도 공기업 면접관이 무슨 생각이 있어? 우리 회사에 지금 몇십 년간 방치된 저 서류들, 이 친구가 좀 해결해 주겠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계속 경험 보도록 할게요. 당시 30년치 주택 및 상가 서류들이 마구 뒤섞인 채 보관 중이었으나 2년 주기로 부서 이동이 있었기에 모두 해당 기간에 서류만 신경을 쓰고 그 어느 직원도 도맡아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공기업과 공무원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뭐 비일비재한 일이죠. 업무상 필요한 과거 문서를 찾는데 기본 30분 이상은 소요해야만 했고 요청받은 서류를 발견하지 못해 전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완전 현실각 아닙니까? 이거 보는 순간 막 짜증이 나잖아. 문서 하나 찾는 30분을 기웃거려야 돼. 소요시간 단축과 서류 누락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느꼈고 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 이 표현 어때요?
이거 벌써 지금 뭔가 주도적이고 시키지 않아도 뭔가 해야겠다는 주도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먼저 2주 동안 매일 30분을 투자해 30년치 자료를 지구별로 분류한 후 연도와 목적에 맞게 세분류하였습니다. 서고 구역을 문서 목적에 따라 구역을 나눈 후 모든 자료에 상세 정보를 표시한 인덱스를 달아 용도별로 분리 보관했습니다. 그 후 과거 자료를 찾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고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분이 4P를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이분이 실제 하셨던 액션이 뭡니까? 2주 동안 매일 30분을 이 업무에 투자, 30년치 자료를 지구별로 연도별 용도에 맞게 분류한 거예요. 서고 구역의 위치를 바꿨네요. 인덱스를 달아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용도를 표기한 거예요. 이 4가지 액션이 명확한 문제 해결의 과정이죠. 이걸 우리는 4P로 표현하는 겁니다. 3C, 4P 잘 모르겠는 분들은요, 다음 주에 쓸 타노스 캠프에 꼭 참여하세요.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참여하라. 타노스 캠프. 또한 이 경험의 성과로 인정되어 토지주택박물관 소장자료 요청에도 응할 수 있게 되어 30년치 서류를 연도별, 지구별로 정리해 보냄으로써 부서 업적들이 박물관에 소장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직장은 일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에서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끝까지 골몰하여 결국에는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결과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서 엄청난 성과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2차 성과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과는 뭐였습니까? 업무 시간이 90% 단축돼 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성과인데 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2차 성과가 뭐가 연결이 됐어요? 토지주택박물관 소정 자료 요청에도 응할 수 있게 된 거야. 일단 기회를 얻었죠? 그리고 이걸 또 잘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부서의 업적들이 박물관에 소장되는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이게 2차 성과입니다. 내가 한 액션은 단순한 업무 구분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박물관까지 소장됐대. 여러분, 공기업이나 공무원사에 대해서 면접관이 이 경험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박물관 가는 순간 자기 어깨 으쓱이거든. 뽑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인사이트를 잘 표현한 두 번째 방법은요,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 겁니다. 좋은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인용해서 내 경험과 녹여내는 거예요. 자, 지금 이분이 저희 체인지업과 함께 하면서 일본 전산 이야기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뭐 즉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반드시 한다, 뭐 이런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거기 있는 내용을 이분이 이렇게 잘 녹여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일단 시작부터가 일본 전상에 있는 내용에 그대로 넘어왔어요. 평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하는 것에서 경쟁력을 갖춰낸다, 여기 왔습니다. 벌써 생각이 다르죠? 면접관들이 이런 사람들 원한다니까요. 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너무 막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일본 전산 이야기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골몰해요. 결국에는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골몰해. 너무 주옥 같잖아. 이 주옥 같은 표현을 이분 머릿속에서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필요 없어. 책 한 권 잘 분해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일본 전산 이야기 꼭 읽어보세요. 그 책을 여러분이 산다고 저한테 떨어질 거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좋은 책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처음 봤을 때 조금 이질감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책에 있는 내용들 면접에서 한번 말해봐요. 바로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러블리 한다니까? 자, 마지막으로 인사이트를 또 돋보이게 만드는 표현한 게 있어요.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단락을 구분해 준 겁니다. 자, 우리가 자소서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어떤 인재가 되겠습니다, 어떤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뭐 이런 막 적으나 마나한 내용들로 앞에 있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문제에 대해 끝까지 골몰해 결국엔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일본 전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지만 나의 경험과 연결해서 단락을 하나 떼어준 거예요. 가독성을 높여주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례를 보면서 어떠셨나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례를 같이 분해하면서 자소서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면접을 염두에 둔 자소서에 대해서 원리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두셔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합격 자소서의 분해 케이스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자소서 타노스 캠프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번에 한번 싹 다 끝내봅시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주 타노스 캠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과 더보기에 신청 링크를 확인하시고 미리 교재까지 준비해서 100% 여러분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 캠프에서 만나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참여하라 타노스 캠프. 강의 영상 들을 만큼 들었어. 이제 안 들어도 돼.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오늘도 망했다. 알고리즘이랑 캠프랑 무슨 상관이야? 하루 2시간, 단 5일 만에 자소서를 끝낼 수 있다. 오, 신박한데? 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참가하라. 안돼. 나 스펙 먼저 쌓아야지 자소서 지원할 수 있단 말이야. 안돼. 3,000명의 자소서 분석 완료. 면접관이 뿅 가는 자소서 작성법.
개쩌는데? 자소서 평균 작성 시간 3일을 3시간으로 압축 가능. 3,000명 분석, 작성 시간 3시간 가능. 에이, 다른 강의랑 별 차이 없구만 뭐. 합격 사료도 좋지. 근데 나한테 뭐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따라만 하면 자소서 완성되는 워크북 무료 제공. 이건 좀 다르네. 산업 분석, 기업 분석까지 싹 가능. 그래, 신박한 것까진 알겠는데 실시간 심의까지는 참여 안 해도 될 것 같아. 미안. 스트리밍 저장 안 되는데? 헐. 신청? 완료. 더 쉽게, 정확하게, 더 빠르게 이번 상반기 싹 쓸어줄게.